내일이면 드디어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는 날이었다. 커피 두 잔을 들고 빌딩 복도를 걸었다. 엄마, 이제 내가 조금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유리병 너머 푸른 청소복의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채를 잡혀 있었다. 복도는 정적에 잠기고 그녀의 손에서 커피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잠깐만요, 당신이라면 이 장면 그냥 넘길 수 있나요? 구독, 좋아요, 무료이니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영등포 재래시장 끝자락 골목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콩나물 국밥집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좁은 골목 사이로 손수레 끄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철컹거리는 바퀴 소리, 아직 잠들지 못한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웁니다. 순자는 낡은 아파트 3층 계단을 천천히 내려옵니다. 62의 나이, 무릎은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손으로 무릎을 주물러 보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 시간이면 집을 나서야 합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으며 순자는 손을 펼쳐봅니다. 소독약 냄새가 손끝에 배어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입니다. 20년 넘게 청소 일을 하며 몸에 밴 흔적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5분입니다. 순자는 익숙한 걸음으로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말은 없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눕니다. 새벽 노동자들만의 조용한 연대입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버스가 도착합니다.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저 멀리 여의도 유리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20층이 넘는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중 하나가 순자가 일하는 곳입니다. 23층짜리 유리 건물, 겉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지만 안은 누군가의 땀으로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건물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갑니다. 청소 용역 직원들의 휴게실은 지하 2층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공간입니다. 순자는 사물함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고무장갑을 낍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오늘 담당 구역은 15층부터 20층까지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자는 유리창을 닦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언제부터인가 허리는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순자의 모습은 희미합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또렷하게 보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건물 12층. 지원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35살 계약직 마케터로 일한 지 2년째입니다. 정규직 전환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만 좋으면 드디어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작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탑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중얼거립니다. 이번 분기만 버티면 정규직, 엄마는 무릎이 또 아플 텐데. 책상 위에는 내일 발표 자료가 펼쳐져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입니다. 지원은 자료를 넘기며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에게 주어진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심호흡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사내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정규직 동료들은 모여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지만 지원은 그 무리에 끼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선입니다. 지원은 밥을 빨리 먹고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입니다. 지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옵니다. 로비 한쪽에서 순자가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지원은 순자를 향해 걸어갑니다. 둘은 눈이 마주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지원과 함께 건물을 나섭니다. 동네 포장마차까지는 걸어서 15분입니다. 저녁 공기는 차갑지만 두 사람은 익숙한 걸음으로 골목을 걷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반갑게 인사하며 오뎅 2그릇을 내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국물은 짭조름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괜찮다, 사람 일은 다 때가 있지. 목소리는 잔잔하지만 단단합니다. 지원은 국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내일 오전 발표 끝나면 쉬는 시간에 커피 갖다 드릴게. 달달한 걸로. 순자는 웃으며 손을 내줬습니다. 그런 거 안 사도 된다고, 그 돈이면 지원이가 점심 한 끼 더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원은 고집을 부립니다. 엄마한테 커피 하나 사드리는 게 뭐가 어렵냐고, 내일 꼭 갖다 드린다고 약속합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오뎅을 먹으며 하루를 나눕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하루를 버텼다는, 내일도 버틸 것이라는 조용한 다짐뿐입니다. 밤 9시 좁은 방 안. 순자는 파스를 허리에 붙이며 누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흘러나옵니다. 지원은 작은 책상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내일 발표 자료를 다시 점검합니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 빠뜨리지 않으려 집중합니다. 정규직 전환, 그 2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순자는 누운 채로 지원을 바라봅니다. 딸의 뒷모습이 작아 보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순자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가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사람 일은 다 때가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게 순자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새벽은 다시 옵니다. 순자는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 골목을 걷습니다. 지원은 7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합니다. 같은 건물, 다른 층, 다른 일. 하지만 둘은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리 빌딩은 오늘도 반짝입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허리를 굽히고 누군가는 숨을 참으며 버팁니다. 이것이 순자와 지원의 일상입니다. 일주일 후 여의도 빌딩 본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김동철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징계위원회입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습니다. 한쪽에는 회장, 인사 담당 임원, 법무팀장, 외부 노무사가 앉아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오과장과 오과장이 대동한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지원과 순자는 증인석에 앉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얼굴로 딸의 손을 잡습니다. 지원은 엄마의 손을 꽉 쥐며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회장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과장의 직장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과장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합니다. 상호 충돌이 있었을 뿐입니다. 객관적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엽니다. 증거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영상이 재생됩니다.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장면입니다. 흐릿하지만 실루엣이 보입니다. 오 과장이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 순자가 휘청거리는 모습, 그리고 음성도 함께 들립니다. 똑바로 대답해. 내가 했지. 오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오 과장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변호사가 항의합니다. 이 영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법무팀장이 대답합니다. 당일 야간 경비가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유리 반사를 통해 확보했고 시간대와 장소가 일치합니다. 음성 분석 결과도 오 과장 본인이 맞습니다. 지원은 놀랍니다. 박 씨가 영상을 삭제했다고 했는데요. 회장이 설명합니다. 박 씨를 직접 만나 설득했습니다. 해고 걱정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아드님 장학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백업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지원은 눈물이 납니다. 회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준 겁니다. 남작업 반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남작업 반장은 단상에 서서 증언합니다. 현장은 하청이지만 지시와 감독은 모두 이 회사 관리부가 했습니다. 오 과장은 용역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봤지만 모두 참았습니다. 생계 때문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순자의 1997년 수첩 사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동철 회장의 친필 편지 사본도 함께 놓입니다. 임원이 설명합니다. 순자 씨는 28년 전부터 노동자들을 기록하고 지켜온 분입니다. 회장님께서도 그때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분을 폭력으로 대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장이 직접 입을 엽니다. 순자 누님을 기억합니다. 1997년 공장이 어려울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다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순자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손을 내젓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회장은 고개를 들고 오 과장을 바라봅니다. 오 과장, 할 말 있습니까? 오 과장은 입을 다뭅니다. 변호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위원회는 잠시 휴정하고 논의에 들어갑니다. 30분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회장이 발표합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하겠습니다. 오 과장은 즉시 해임 처분합니다. 폭행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추가 조치도 발표됩니다. 용역계약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도 우리 회사 구성원입니다.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하겠습니다. 피해자인 순자 씨에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겠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지원 씨. 회장이 지원을 바라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은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권은 인사부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갑니다. 오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떠납니다. 지원과 순자는 자리에 남아 서로를 안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잘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어. 지원은 대답합니다.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의도 빌딩 로비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기억과 약속입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1997년 공장 식당에서 밥을 퍼주던 순자의 흑백 사진, 그 옆에는 지금의 청소 노동자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회사 공지판에는 새로운 정책이 붙어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전용 건강검진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시행, 직접 고용 전환 로드맵 시범 운영, 노동인권 옴부즈만 제도 신설. 지원은 공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녁 포장마차 앞. 순자와 지원은 예전처럼 오뎅 국물을 나눠 마십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사람 잃은 때가 있다 했지? 근데 그 때를 누가 만드는지 이제 알겠다. 지원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가 만들었어요. 기록으로, 버팀으로.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지원은 정규직이 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태스크포스입니다. 지원은 매일 현장을 돌며 목소리를 듣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지원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목격자이면서도 때론 기록자이며 결국은 당사자입니다. 겉으로 반짝이는 유리벽 뒤에 서로의 약속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 순자는 여전히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덜 아픕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 카트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손잡이가 편합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순자는 느낍니다. 달라지고 있다고. 빌딩 유리창에 햇살이 비칩니다. 순자는 유리를 닦으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63의 얼굴이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입니다. 유리 너머로 지원이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딸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잘했어, 우리 딸. 유리창은 오늘도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는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 서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끝에서 모녀는 서로의 등받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이들에게도 닿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은 건물 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관리사무소는 1층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관리 직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원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저 어제 지하 2층 복도 CCTV 영상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관리 직원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합니다. 열람 신청서 작성하세요. 승인까지 일주일 걸립니다. 지원은 당황합니다. 일주일이요? 급한 일인데요. 관리 직원은 여전히 화면만 보며 말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지원은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일주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오 과장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밥을 먹는 척하며 주변을 살핍니다. 청소 직원들이 따로 모여 앉아 있습니다. 순자도 그 무리에 있습니다. 지원은 멀리서 엄마를 바라봅니다. 순자는 다른 청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원은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청소 직원 한 명과 마주칩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입니다. 지원은 용기를 내어 말을 겁니다. 저기, 혹시 어제 지하 2층에서 일어난 일 보셨나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봤어요. 안쓰러웠어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은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계약 연장해야 해요.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도 나가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곤란해요. 지원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어려운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성은 돌아서려다 멈칫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남작업 반장님한테 가보세요. 그분은 좀 다를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묻습니다. 남작업 반장님이요? 여성은 주변을 살피고 속삭입니다. 지하 3층 기계실 담당하세요. 점심시간 끝나면 거기 계실 거예요. 지원은 지하 3층으로 내려갑니다. 기계실은 건물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보일러와 환풍기 소리가 요란합니다. 좁은 복도 끝에 작은 휴게 공간이 있고 그곳에 5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남작업 반장입니다. 지원은 인사하며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저 순자 씨 딸인데요. 남작업 반장은 지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순자 씨 딸이구나. 많이 닮았네. 지원은 자리에 앉으며 말합니다. 어제 일 들으셨죠? 남작업 반장은 한숨을 쉽니다. 들었지. 안타까운 일이야. 지원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작업 반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납니다. 잠깐 기다려. 작은 사물함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낡은 갈색 봉투입니다. 이거 내 엄마가 예전에 쓰던 거야.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지원은 봉투를 받아듭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표지에는 1997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원은 수첩을 펼칩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보입니다. 날짜, 이름, 금액, 미지급 임금 기록입니다. 지원은 놀라 남작업 반장을 바라봅니다. 남작업 반장이 설명합니다. 내 엄마는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어. 반장이었지. 1997년 외환위기 때 공장이 문 닫으면서 사람들 많이 잘렸어. 임금도 못 받고. 내 엄마는 그때 다 기록했어.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했지. 지원은 수첩을 넘기며 엄마의 필체를 봅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글씨입니다. 지원은 물었습니다. 이걸 왜 보관하셨어요? 남작업 반장은 웃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도 밥 많이 챙겨줬거든. 그때 배고팠는데 내 엄마가 도시락 싸와서 나눠줬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지원은 수첩을 꼭 쥡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써도 될까요? 남작업 반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써. 그게 내 엄마 무기야. 지원은 일어서며 인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작업 반장은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힘내. 내 엄마처럼 단단하게. 지원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28년 전 기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생합니다. 사람들의 이름, 밀린 임금, 회사의 변명들. 엄마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잊히지 않도록. 지원은 결심합니다. 이 수첩을 증거로 쓰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지켜왔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인사부에 제출하겠습니다. 오가장의 폭력을 고발하고 엄마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인사부로 향합니다. 수첩과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인사부 담당자 앞에 앉아 사건을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기다려주세요.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지원의 이메일함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오 과장입니다. 제목은 면담 요청입니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클릭합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내 사무실로 오세요. 지원은 시계를 봅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5시 지원은 오 과장 사무실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오 과장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은 차갑습니다. 앉아요, 지원 씨. 지원은 의자에 앉습니다. 오 과장은 서류 하나를 내밉니다. 다음 분기 정규직 전환 명단이에요. 여기 지원 씨 이름 없어요. 지원은 서류를 봅니다. 정말로 이름이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 과장은 계속 말합니다. 팀 분위기를 흐렸어요. 상사에게 대들고 회사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정규직 전환은 힘들겠네요. 지원은 주먹을 쥡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오 과장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기회는 있어요. 인사부에는 진정 취하세요. 그럼 다시 고려해 볼게요. 지원은 오 과장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못합니다. 오 과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후회할 거예요. 지원은 일어서며 대답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지원의 손이 떨립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원은 생각합니다. 엄마를 지키면 내 자리를 잃습니다. 하지만 내 자리를 지키려고 엄마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원은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매일 인사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입니다. 오 과장의 압력 때문입니다. 회사는 용역 직원 한 명의 피해보다 정직원 관리자를 선택할 겁니다. 지원은 청소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가입했습니다. 남작업 반장이 초대해준 덕분입니다. 대화방 이름은 우리들의 쉼터입니다. 40여 명의 청소 직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립니다. 어머니 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날 목격하신 분 계시나요?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미안해요. 저도 딸 같아서 안쓰럽지만요. 또 다른 메시지가 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지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해합니다. 모두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은 답답합니다. 그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순자와 마주 앉습니다. 순자는 오뎅 국물을 마시며 말합니다. 그만두자. 너만 힘들어. 지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정규직 못 되면 어떡하려고. 지원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다른 회사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규직을 포기하고 엄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원은 생각합니다. 엄마는 28년 전에도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 용기를 지원도 가져야 합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남작업 반장이 지원을 찾아옵니다. 구내식당 구석에서 남작업 반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제 야간 경비한테 들었어. 복도 CCTV가 녹화 오류래. 남작업 반장의 말에 지원은 얼어붙습니다.
녹화 오류요? 그게 말이 돼요? 남작업 반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되지. 그 복도는 주요 통로야. 카메라가 멀쩡한데 왜 그날만 오류겠어? 지원은 주먹을 줍니다. 누가 지운 거예요? 남작업 반장은 어깨를 으쓱입니다. 모르지. 하지만 관리 권한은 오 과장한테 있어. 지원은 이를 악뭅니다. 증거를 없앤 겁니다. 그날 오후 지원의 컴퓨터에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익명입니다. 제목은 없고 본문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있습니다. 요즘 무섭네요. 갑질 프레임 씌우는 사람 때문에. 지원은 화면을 응시합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동료들 중 누군가입니다. 다음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이번에도 익명입니다. 조심하세요. 회사 분위기 흐리면 안 좋아요. 또 다른 이메일이 옵니다. 혼자 영웅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원은 이메일함을 닫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주변이 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지원은 책상을 정리하려다 멈칫합니다. 자리 위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지원의 개인 물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머그컵, 노트, 볼펜. 옆에는 쪽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인원 재배치. 당분간 보조 업무만. 지원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원은 순자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는 것을,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을. 순자는 딸의 표정을 보며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어? 지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날 밤 11시 지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작업 반장입니다. 지원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남작업 반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원 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갑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작업 반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야간 경비박 씨가 있잖아. 그 사람이 그날 개인 휴대폰으로 복도를 찍었대. 지원은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정말요? 남작업 반장은 계속 말합니다. 유리 벽면에 비친 그림자지만 소리랑 동선은 남았대. 지원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남작업 반장은 한숨을 쉽니다. 문제는 박 씨가 겁을 먹었어.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해고되면 안 된대. 영상 제공하면 자기도 책임 추궁당할까봐 무서워해. 지원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작업 반장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합니다. 직접 만나서 설득해봐. 내일 저녁 9시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할게. 다음 날 저녁 지원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어둡고 조용합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남작업 반장과 경비 박 씨가 기둥 뒤에 서 있습니다. 지원은 다가가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는 50대 초반의 마른 남자입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습니다. 박 씨는 지원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해요. 저도 똑같으니까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오 과장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아들이 내년에 졸업인데 등록금이 아직 2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여기서 잘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지원은 박 씨의 손을 잡습니다. 영상만 주세요.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할게요. 박 씨를 보호할게요. 박 씨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알아낼 거예요. 누가 찍었는지.
지원은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어떻게든 막을게요. 박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못 도와드리겠어요. 박 씨는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지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입니다. 남작업 반장이 지원의 어깨를 잡습니다. 괜찮아. 다른 방법을 찾자.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CCTV는 지워졌고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고 유일한 영상마저 얻을 수 없습니다. 지원은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남작업 반장이 지원을 일으켜 세웁니다. 포기하지 마. 내 엄마는 28년 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도 포기하면 안 돼요. 지원은 일어서며 결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며칠 후 지원은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를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안내라는 제목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괴롭힘을 예방하자고 하면서 정작 일어난 괴롭힘은 묻히고 있습니다. 지원은 공지를 캡처해서 저장합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인사부로부터 이메일을 받습니다. 제목은 진정사건 검토 결과입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 불가. 쌍방 간 원만한 합의 권고. 건은 종결 처리함. 지원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종결이라니요. 지원은 즉시 인사부로 전화를 겁니다. 담당자는 형식적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CCTV 영상이 없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징계가 어렵습니다. 지원은 반박합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용역 회사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책상을 칩니다. 용역 회사라니요. 순자는 용역 소속이니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회사 직원인데 피해자는 용역이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고 일어섭니다. 용역회사로 찾아가겠습니다. 용역회사는 건물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작은 사무실 건물 3층입니다. 지원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엽니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책상 2개와 파일 캐비닛이 전부입니다. 소장이라는 명찰을 단 50대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지원은 사건을 설명합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곤란해 보입니다. 소장이 입을 엽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입장이 있습니다. 건물 측이 계약 갱신 안 해주면 우리 직원들 다 일자리 잃어요. 원만히 합시다. 서로 피곤합니다. 지원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원만히요? 사람 머리채 잡아 흔든 게 원만하게 넘어갈 일인가요? 소장은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 한번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순자 씨한테도 말했어요. 그냥 넘어가자고. 지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사과요? 형식적인 사과 한 장으로 끝내자고요? 소장은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이거 보세요. 오과장 측에서 보낸 유감 표명 문서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원은 서류를 받아 읽습니다. 상호 간 오해로 인한 불편에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해라니요. 폭력이 오해인가요? 지원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집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책임 회피예요. 소장은 표정을 굳힙니다. 지원 씨, 너무 나가지 마세요. 순자 씨 계약 연장도 우리 손에 달렸어요.
지원은 얼어붙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소장은 손을 내젓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원은 사무실을 나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눈물이 납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용역에 떠넘기고 용역은 계약을 빌미로 입을 막습니다. 지원은 건물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순자입니다. 지원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원아, 어디야? 지원은 대답합니다. 밖이에요. 곧 갈게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 해줄 말이 있어. 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저녁 6시 지원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자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입니다. 순자는 지원을 앉히고 밥을 뜹니다. 먹어. 지원은 숟가락을 듭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자가 입을 엽니다. 그만두자. 지원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뭐려? 순자는 지원을 바라봅니다. 이 일, 더 이상 하지 말자. 내가 너무 힘들어. 지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안 돼요. 조금만 더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정규직 못 되면 어떡하려고. 회사에서 찍혔잖아. 지원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다른 회사 찾으면 돼요.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괜찮아. 내가 얼마나 이 회사 들어오려고 애썼는데. 2년 동안 계약직으로 버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다 망치면 어떡해. 지원은 엄마의 손을 꽉 쥡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그냥 참을걸. 그럼 너도 안 힘들었을 텐데. 지원은 엄마를 안습니다. 엄마,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엄마가 참으면 다음 사람도 당해요. 순자는 딸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그래도 내가 걱정돼. 지원은 엄마의 품에서 중얼거립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회사도 용역회사도 외면합니다. 지원은 엄마의 수첩을 꺼내봅니다. 1997년의 기록입니다. 28년 전 엄마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새벽 3시 지원은 베란다로 나갑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멀리 여의도 빌딩들이 보입니다. 불이 꺼진 건물들이 어둠 속에 서 있습니다. 지원은 생각합니다. 저 건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순자들이 허리를 굽히고 있을까요?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칩니다. 회사가 안 듣는다면 바깥으로 알려야 합니다. 언론에 제보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노동청 진정 방법, 언론 제보 방법. 하지만 화면을 보다가 멈칫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끝입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밀려날 겁니다. 업계에 소문이 날 겁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무릎을 안고 앉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새벽 5시 순자가 일어납니다. 지원은 베란다에서 나와 엄마를 봅니다. 순자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지원은 물어봅니다. 엄마, 1997년에는 어떻게 버텼어요? 순자는 손을 멈춥니다. 그냥 버텼지. 다른 도리가 없었으니까. 지원은 다시 묻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때 기록한 거.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후회 안 해. 누군가는 기억해야 했으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저도 기억할게요. 이번 일도.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내 편이야. 지원은 결심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겠습니다.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지원은 컴퓨터를 켜고 진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경위, 회사의 대응, 용역 회사의 태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손은 떨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은 노동청 앞에 서 있습니다. 회색 건물이 위압적으로 보입니다. 손에는 진정서와 증거 자료들이 든 파일이 있습니다. 엄마의 1997년 수첩, 오과장의 이메일 캡처, 인사부의 종결 통보서.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접수 창구 직원은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 걸립니다. 지원은 접수증을 받아듭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원은 건물을 나오며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칩니다.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온 지원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동료들이 지원을 보며 수군거립니다. 지나가는 복도에서 시선들이 따라옵니다. 지원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사내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판 글 제목은 요즘 회사 분위기입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내용을 읽는 지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계약직 주제에 정직원한테 대들고 회사 이미지 깎아내리려는 사람이 있다더라. 조심해야겠다. 댓글들도 비슷합니다. 요즘 갑질 프레임 씌우는 게 유행이네. 피해 의식 쩔어. 지원은 게시글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오과장 쪽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고립시키려는 겁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지원의 책상 위에 또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보조 업무도 중단. 당분간 자율학습 기간. 사실상 업무 배제입니다. 지원은 팀장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팀장은 눈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원은 되묻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팀 화합을 해쳤잖아요. 다들 불편해하고 있어요. 지원은 반박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게 팀 화합을 해치는 건가요? 팀장은 한숨을 쉽니다. 지원 씨, 회사 생활이 원래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지원은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봅니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지원은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구내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시선들이 무섭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시장 골목을 걷다가 쓰러집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구급차를 부릅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지원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응급실 침대에 순자가 누워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합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무릎 상태도 안 좋고요. 당분간 쉬셔야 합니다. 지원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고 지원을 봅니다. 미안하다. 걱정 끼쳐서. 지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다. 사람 소리엔 가시도 있고
향기도 있지. 우리 소리에 가시가 좀 섞였다고 해서 향기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지원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딸을 위로합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밤, 지원은 잠들지 못합니다. 엄마가 쓰러진 건 자신 때문입니다. 이 싸움 때문입니다. 지원은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작업 반장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원 씨, 큰일 났어. 어제 야간에 박 씨가 회사 측한테 불려갔대. 영상 때문에. 지원은 벌떡 일어납니다. 영상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작업 반장은 한숨을 쉽니다. 누가 고자질한 모양이야. 박 씨 지금 해고 위기래. 지원은 급히 옷을 입고 회사로 향합니다. 새벽 6시, 건물은 아직 어둡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박 씨가 경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지원은 달려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어제 오 과장한테 불려갔어요. 영상 삭제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무단 촬영으로 징계한대요. 지원은 주먹을 쥡니다. 그건 협박이에요. 박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협박이든 뭐든 저는 아들 등록금 때문에 여기서 잘릴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박 씨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삭제합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마지막 증거마저 사라집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지원은 주차장을 나와 로비로 갑니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CCTV는 지워졌고 목격자는 입을 다물었고 유일한 영상마저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노동청에 전화를 겁니다. 담당자가 말합니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지원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작업 반장입니다. 지원 씨, 포기하지 마. 내 엄마 방 한번 뒤져봐. 뭔가 있을 거야. 지원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자는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지원은 엄마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 옷장과 서랍장이 전부입니다. 지원은 서랍을 하나씩 엽니다. 낡은 옷들, 약 봉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지원은 낡은 봉투를 발견합니다.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순자 누나, 그때 공장 사람들 밥 챙겨주던 덕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언젠가 갚겠습니다. 동철. 편지 아래에는 삐삐 번호와 직통 전화번호가 연필로 적혀 있습니다. 명함에는 회장 김동철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멈칫합니다. 김동철 회장, 지원이 일하는 빌딩의 대주주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입니다. 지원은 명함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엄마와 회장이 아는 사이였다니요? 지원은 편지를 들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순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링거는 이미 떼어냈고 얼굴색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 지원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편지를 내밉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순자는 편지를 받아봅니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 한숨을 쉽니다. 어디서 찾았어? 지원은 대답합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김동철 회장이요? 우리 회사 회장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래전 일이야.
순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순자는 구로공단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했습니다. 김동철은 그 공장의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20살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들어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공장은 어려웠습니다. 주문이 끊기고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순자는 직원들 밥을 챙겼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고 집에서 반찬을 싸왔습니다. 동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족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동철에게 늘 밥을 더 줬습니다. 젊은 사람이 굶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동철은 고맙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나, 나중에 큰 사람 되면 꼭 갚을게요. 결국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밀린 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때 수첩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회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군가는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순자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갚겠습니다라는 약속과 함께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그 애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설마 이렇게 클 줄은 몰랐지. 지원은 명함을 봅니다. 회장실 직통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지원은 순자를 바라봅니다. 엄마, 이거 써도 돼요?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그건 연줄이야. 연줄로 해결하면 안 돼. 지원은 반박합니다. 연줄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회장님이 엄마한테 진 빚이에요. 순자는 여전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건 떳떳하지 못해. 지원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방법 다 써봤어요.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순자는 한참을 고민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해봐. 하지만 기억해. 이건 구걸이 아니야. 약속을 확인하는 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엄마. 다음 날 지원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에서 편지를 씁니다. 김동철 회장 앞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정리합니다. 오과장의 폭력, 회사의 무대응, 용역 회사의 방관, 그리고 지워진 증거들. 엄마의 1997년 수첩 사진도 함께 첨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편지와 함께 경위서, 진술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원은 회장 비서실 이메일 주소를 찾아 모든 파일을 전송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립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원은 눈을 감고 버튼을 누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지원은 불안합니다. 혹시 비서실에서 걸러진 건 아닐까요? 혹시 회장이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지원은 매일 이메일함을 확인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지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원 씨 맞습니까? 저는 김동철 회장 비서실에서 일하는 박 비서입니다. 지원은 심장이 뛰는 걸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박 비서가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메일 확인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회장님과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원은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순자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엄마, 회장님이 만나주신대요. 순자는 딸을 안으며 말합니다.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지원은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정장을 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가방에 모든 자료를 챙깁니다. 엄마의 수첩, 사건 경위서, 사진들. 순자는 현관까지 나와 딸을 배웅합니다. 떳떳하게 말해.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섭니다. 본사 건물은 여의도 중심부에 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입니다. 지원이 일하던 빌딩보다 훨씬 큽니다. 지원은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에 자신을 밝힙니다. 직원은 방문증을 내주며 엘리베이터를 안내합니다. 28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긴장이 커집니다. 28층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복도가 펼쳐집니다. 비서실 직원이 지원을 맞이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원은 안내를 따라 걷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섭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들어섭니다. 넓은 사무실, 큰 책상 뒤에 50대 후반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김동철 회장입니다. 회장은 일어서서 지원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지원은 의자에 앉습니다. 회장은 지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순자 씨 딸이군요. 많이 닮았네요. 지원은 고개를 숙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봅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도 확인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네요. 지원은 입을 엽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죠. 순자 누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밥 한 끼가 저를 살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 흔드는 회사를 제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내선 전화를 듭니다. 인사 담당 임원과 법무팀장,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여의도 빌딩 관리 책임자도 부르세요. 지원은 가슴이 뜁니다. 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여의도 빌딩 본관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김동철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징계위원회입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습니다. 한쪽에는 회장, 인사 담당 임원, 법무팀장, 외부 노무사가 앉아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오 과장과 오 과장이 대동한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지원과 순자는 증인석에 앉습니다. 순자는 긴장한 얼굴로 딸의 손을 잡습니다. 지원은 엄마의 손을 꽉 쥐며 속삭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회장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 과장의 직장 내 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 과장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합니다. 상호 충돌이 있었을 뿐입니다. 객관적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엽니다. 증거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영상이 재생됩니다.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장면입니다. 흐릿하지만 실루엣이 보입니다. 오 과장이 순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 순자가 휘청거리는 모습, 그리고 음성도 함께 들립니다. 똑바로 대답해. 내가 했지. 오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오 과장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변호사가 항의합니다. 이 영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법무팀장이 대답합니다. 당일 야간 경비가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유리 반사를 통해 확보했고 시간대와 장소가 일치합니다. 음성 분석 결과도 오 과장 본인이 맞습니다. 지원은 놀랍니다. 박 씨가 영상을 삭제했다고 했는데요. 회장이 설명합니다. 박 씨를 직접 만나 설득했습니다. 해고 걱정 없이 증언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 아드님 장학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백업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지원은 눈물이 납니다. 회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준 겁니다. 남작업 반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남작업 반장은 단상에 서서 증언합니다. 현장은 하청이지만 지시와 감독은 모두 이 회사 관리부가 했습니다. 오 과장은 용역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봤지만 모두 참았습니다. 생계 때문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순자의 1997년 수첩 사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동철 회장의 친필 편지 사본도 함께 놓입니다. 임원이 설명합니다. 순자 씨는 28년 전부터 노동자들을 기록하고 지켜온 분입니다. 회장님께서도 그때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분을 폭력으로 대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장이 직접 입을 엽니다. 순자 누님을 기억합니다. 1997년 공장이 어려울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다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순자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손을 내젓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회장은 고개를 들고 오 과장을 바라봅니다. 오 과장, 할 말 있습니까? 오 과장은 입을 다뭅니다. 변호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위원회는 잠시 휴정하고 논의에 들어갑니다. 30분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회장이 발표합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하겠습니다. 오 과장은 즉시 해임 처분합니다. 폭행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추가 조치도 발표됩니다. 용역계약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청 노동자들도 우리 회사 구성원입니다.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하겠습니다. 피해자인 순자 씨에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지급하겠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지원 씨. 회장이 지원을 바라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은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권은 인사부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갑니다. 오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떠납니다. 지원과 순자는 자리에 남아 서로를 안습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잘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어. 지원은 대답합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요. 기록하고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의도 빌딩 로비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기억과 약속입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1997년 공장 식당에서 밥을 퍼주던 순자의 흑백 사진, 그 옆에는 지금의 청소 노동자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회사 공지판에는 새로운 정책이 붙어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 전용 건강검진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시행, 직접 고용 전환 로드맵 시범 운영, 노동인권 옴부즈만 제도 신설. 지원은 공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저녁, 포장마차 앞. 순자와 지원은 예전처럼 오뎅 국물을 나눠 마십니다. 순자가 말합니다. 사람 잃은 때가 있다 했지? 근데 그 때를 누가 만드는지 이제 알겠다. 지원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가 만들었어요. 기록으로, 버팀으로. 순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지원은 정규직이 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태스크포스입니다. 지원은 매일 현장을 돌며 목소리를 듣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그리고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밤 지원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목격자이면서도 때론 기록자이며 결국은 당사자입니다. 겉으로 반짝이는 유리벽 뒤에 서로의 약속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 순자는 여전히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덜 아픕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 카트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손잡이가 편합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순자는 느낍니다. 달라지고 있다고. 빌딩 유리창에 햇살이 비칩니다. 순자는 유리를 닦으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63의 얼굴이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입니다. 유리 너머로 지원이 회의실에서 발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딸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잘했어, 우리 딸. 유리창은 오늘도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는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 서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끝에서 모녀는 서로의 등받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이들에게도 닿기 시작합니다. 한 모녀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또 다른 진실이 시작됩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